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이 중요합니까? 형사재판이 중요합니까? 예컨대 제가 길 가다가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해도 제가 빵 훔쳐 먹은 그 절도죄 사건에 대해서도요. 엄격한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 능력 법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예컨대 제가 빵을 훔쳐 먹은 그 사건하고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파면되지 않느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그 재판하고 어느 그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빵 훔쳐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반드시 조금 전에 봤던 정영식 재판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완화된다고 이야기해도 되느냐?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법으로 먹고 살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게 영구불면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전이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그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 저 빼고 다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이분들 뭐 하셨습니까? 다 법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국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만들면 국법이 적용됩니까? 신법이 적용됩니까? 이거는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 로스쿨도 필요 없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법학 개론 보면은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으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네. 어떤 때 다르냐? 피의자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을 때에는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는데 옛날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법이 이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돼 가지고 검사든 경찰이든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관 앞에서 한 것 빼놓고는 나머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은 똑같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고명하신 헌법재판관 8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 헌법재판관들은 법이 그렇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처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헌법재판관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국무회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네.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넘버 2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제일 중요한 증인은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필요 없다,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인가?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요 우리나라에 다른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마음대로 원님 재판 같이 할 거면요 지금 저 앞에 그 사람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9명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저딴 식으로 그 헌법재판 할 거면 대통령 탄핵 심리할 거면 지금 여기 딱 세워가지고요. 여기 그 광화문에서 그 지나가시는 분들 성인 기준으로 9명 1, 2, 3, 4, 5, 6, 7, 8, 9 9명을 갖다가 딱 한 다음에 그분들 헌법재판관 시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재판을 우리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